데이터 분석의 핵심은 자료 속에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계산 도구가 부족하던 시절에도 일을 해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프랜시스 갤턴입니다. 갤턴은 부모와 자녀의 신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세대 간 키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키가 부모 평균에 가까워지는 현상, 즉 평균 회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는 수백 명의 가족 자료를 모두 손으로 계산해가며 부모 자녀 간의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자료 속 변동성을 계량적으로 해석하는 절차를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례는 분석 도구가 바뀌어도 데이터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일은 여전히 분석자의 핵심 역할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챗GPT를 활용한 기술 통계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통계의 역할과 중심 경향치의 차이를 데이터 예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치가 대표값과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비교해보고 분포의 비대칭성에 따라 적합한 대표값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통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통계란 복잡한 데이터를 단순화해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술 통계는 모집단을 추론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데이터 자체의 모습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 시험 점수 분포, 성별 비율 같은 지표들이 기술 통계에 해당합니다. 기술 통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분산, 표준편차, 범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룹 간 비교를 위한 그룹별 기술 통계가 있습니다. 즉, 기술 통계는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값을 의미하는 중심경향 척도는 데이터가 어떤 값에 몰려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표값은 보통 평균, 중앙값, 최빈값 세 가지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챗GPT에서도 데이터의 변수에 대한 대표값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이 세 가지 값을 제시해 줍니다. 이 지표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어떤 대표값을 선택할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평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게 되면요. 평균은 모든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어서 계산되어지는 값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5, 7, 9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세 값을 모두 더하게 되면 21이 되고 자료의 개수인 3으로 나눠서 계산된 7이라는 값이 평균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중앙값입니다.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값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의 계산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가운데 위치한 값이 중앙값입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시는 자료가 5개 있고요. 밑에 있는 예시는 자료가 4개 있습니다. 자료가 5개인 경우는 자료의 개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가운데 값인 9가 중앙값이 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예시에서 자료의 개수가 4개 있는 경우라면 가운데 2개 값인 7과 9의 평균을 내서 중앙값을 계산하게 되고 이런 경우의 중앙값은 8로 계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대표값은 최빈값입니다.
자료 중에서 가장 자주 나타내는 값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즉, 빈도를 세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이 최빈값이 되게 됩니다. 예시 자료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자료에 2, 3, 3, 5,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 3이 2번 나와서 최빈값은 3이 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자료는 1, 2, 2, 3, 3인데요. 2와 3이 각각 2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와 3이 다중 최빈값이 되게 됩니다. 최빈값은 질적 자료에도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색깔, 선호하는 브랜드와 같은 명목 척도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된 범주를 대표값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극단값을 알아보고 극단값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보게 될 텐데요. 극단값은 데이터 분포의 전반적인 패턴에서 비정상적으로 멀리 떨어진 관측값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학생의 키가 150에서 180cm 사이에 분포하게 되는데 데이터에 250cm가 들어있다면 이는 극단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극단값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단순히 측정 오차일 수 있습니다. 입력 과정에서 잘못 기록이 되었거나 측정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현상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데이터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가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질병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값을 무조건 제거하는 것보다는 맥락을 살펴보는, 즉 데이터 수집 과정과 이 관련된 지식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값은 중심 경향 척도와 뒤에서 나오게 되는 산포의 척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극단값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극단값의 영향을 보게 되실 텐데요. 중심 경향 척도의 대표값인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극단값이 있는 경우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평균은 모든 값을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극단값에 매우 예민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극단값만 있어도 평균이 크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중앙값은 그 순서 기반의 지표이기 때문에 극단값이 있더라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극단값에 강건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빈값도 빈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극단값이 1개, 2개 들어오는 정도로 잘 변하진 않습니다. 다만 분포의 형태에 따라서 최빈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에 극단값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평균만으로 대표값을 표현할 수가 없고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비교하면서 데이터 전반의 패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극단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거한다기보다는 관련된 그 배경을 가지고 판단해서 분석할 때 중앙값과 같은 강건한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값이 평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지금 원래 자료 4, 5, 6, 7, 8이 있을 때 평균을 계산하게 되면 자료의 값들을 다 더한 게 30이고 자료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평균이 6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극단값 100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자료는 4, 5, 6, 7, 8, 100입니다. 이제는 합이 130이 되고 자료의 개수는 6개이기 때문에 평균이 21.67로 크게 변하게 됩니다. 이는 평균이 모든 값을 포함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극단값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극단값이 중앙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자료 B를 보게 되면 아까와 같이 4, 5, 6, 7, 8로 되어 있는 자료의 크기가 홀수인 자료입니다. 자료를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인 6이 중앙값입니다. 이제 여기에 극단값 100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자료는 4, 5, 6, 7, 8, 100입니다.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었기 때문에 가운데 값인 6과 7의 평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6.5가 중앙값이 되게 되는데요. 중앙값은 6에서 6.5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앙값이 데이터의 순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값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중앙값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중앙값은 소득, 집값처럼 극단값이 흔히 나타내는 데이터에서 평균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건한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단값이 최빈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이상치가 한 개에서 2개 정도 추가되는 경우에는 보통 최빈값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빈값은 빈도가 가장 높은 값이기 때문에 극단값이 한 번만 등장한다고 해서 빈도 1짜리 값이 최빈값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치가 많이 반복된다면 최빈값이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원자료는 1, 2, 2, 3, 3, 4입니다. 여기서 2와 3은 각각 2번씩 나왔기 때문에 최빈값은 2와 3, 즉 다중 최빈값입니다. 여기에 극단값 20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극단값이 들어왔지만 극단값의 빈도가 1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빈값은 여전히 2와 3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극단값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비대칭성도 중심경향 척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키와 시험 점수와 같은 자료는 비교적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평균을 대표값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데이터가 비대칭적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 최빈값과 중앙값, 평균이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포의 꼬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경우 평균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중앙값, 최빈값 순으로 나타납니다. 분포의 꼬리가 왼쪽으로 치우친 경우에는 최빈값이 가장 크고 중앙값, 평균 순으로 나타납니다. 데이터가 대칭 분포인 경우에 평균을 대표값으로, 비대칭 분포의 경우에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친 경우에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분포가 대칭인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표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극단값과 데이터의 비대칭성을 고려했을 때 중심경향치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효율적 프롬프트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 데이터를 분석해줘 라고 하게 되면 AI는 무언가 그래프를 그리고 표를 내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석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극단값을 고려할지 말지, 어떤 대표값을 비교할지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과 해석도 모호해지게 됩니다. 비효율적인 프롬프트이지만 첫 번째 비효율적 프롬프트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그 형태의 프롬프트를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상치 여부와 함께 분석해줘 라고 요청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상치를 고려하라는 지시가 추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떤 식으로 극단값을 판단할 건지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효율적인 프롬프트는 훨씬 구체적입니다. 이상치 판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비교해야 할 대표값도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석까지 덧붙이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성과 단계성이 담긴 프롬프트가 좋은 프롬프트, 효율적인 프롬프트가 되게 됩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실습 데이터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 결과입니다. 그냥 데이터를 분석해줘 라고만 요청했을 때 기초 통계량을 계산해 주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이 58.65, 중앙값이 41.0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데이터의 최대값이 300으로 표시되면서 표준 편차도 매우 크게 잡혀 있습니다. 즉, 이상치가 있다는 사실은 언급이 되지만 왜 그런지, 그리고 이 값이 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프롬프트가 모호할 경우에는 원하는 수준의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프롬프트의 결과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상치 여부와 함께 분석해줘 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상치가 있다는 점은 알려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300이 이상치로 판별이 되었고 이상치를 포함했을 때와 제외했을 때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치가 있을 때 평균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그리고 실제 분석에서 어떤 대표값을 쓰는 게 더 적절한지까지는 제안해주지 않았는데요. 즉, 단순한 사실만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해 본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상치를 IQR과 수정 Z 기준으로 판별하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변화를 비교해주고 어떤 대표값을 권장하는지 이유까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300이 이상치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이상치 포함 여부에 따라 평균이 크게 달라지지만 중앙값과 최빈값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리해 줍니다. 더 나아가 이 데이터에서는 중앙값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장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즉, 분석 자체뿐만 아니라 해석 방향과 결론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프롬프트 설계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기술 통계 분석 및 중심 경향 척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술 통계는 복잡한 데이터를 요약해 한눈에 이해하게 만드는 분석의 첫 단계이며 보고서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이상치는 평균을 크게 흔들 수 있으므로 판별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대표값 선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분포가 대칭이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유사하나 치우침이 크면 중앙값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줘보다는 판별 기준, 비교 항목, 출력 형식을 명확히 적은 프롬프트가 결과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